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제2의 딥시크 쇼크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존버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 사태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이나 반도체가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캠브리콘이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 진짜 이 반도체 자립을 하겠다. 이거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나스닥이랑 S&P 500, 특히나 나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랑 AMD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델 이런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락을 했을까? AI 관련,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제2의 딥시크 쇼크가 왔다. 알리바바에서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차세대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 시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 충격 요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TSMC의 위탁 생산이었으나 이제는 자체 제조 단계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H20 수출 제한 공백을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2의 딥시크 사태와 유사한 중국발 AI 공포가 시장 심리를 흔들었다. 요즘 AI 버블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특히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내려갈 이런 또 이유가 나왔다. 자, 알리바바 AI 칩 개발 사태 요약을 하면 사건 개요는 아까 알리바바가 차세대 AI 칩을 발표하면서 이게 기존 칩보다 범용성이 높고 이 추론 작업에 활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특히나 TSMC를 이용하지 않고 중국 내 업체를 이용을 해서 제조했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SMIC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이용을 해서 제조를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금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술주의 충격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3% 이상 급락을 했고, 브로드컴, AMD, TSMC, ASML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3%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알리바바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3%, 미국에 상장된 ADR 주식 예탁 증서 가격이 13%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가 잘 나가고 있고요. 개발 배경 및 목적을 보면요, 역시나 제가 예전부터 강조 드렸죠.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잖아요. 이 규제를 하니까 역시나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숙명입니다. 이제 지금 보면 중국은 미국이랑 이제 반도체로도 이제는 숙명적으로 이 패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체 반도체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된 거죠. 미국의 이 제재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는 힘들더라도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자체 생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지금 이거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예전부터 알리바바 말고도 하웨이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브리콘 이런 데가 시작을 하고 딥시크도 시작을 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미국 서학개미 분들 있잖아요. 그 분석해 주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보다 이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떨어져도 중국 애들은 그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이 젠슨왕이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진짜 중요하다.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 하웨이는 결국에는 따라올 것이다. 엔비디아 회장 젠슨왕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시켜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건데 기술이 안 좋다, 심각해야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위안 삼는 게 저는 과연 그게 맞는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금 보면 기술 특징과 한계가 있는데 훈련시키는 것보다 이게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다. 추론이 다 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훈련시키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고, 여기가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하웨이의 어센드 칩 있잖아요. 이것도 AI 훈련 시에 발열 및 고장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잡아내면은요 결국 따라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멈추고 엔비디아 이 반도체 칩을 쓸 거냐? 그거 못 쓸 거잖아요. 왜냐? 미국에서 이렇게 딴지를 거니까 결국에는 중국도 이제는 나서는 거죠. 원래는 그냥 미국 거 쓰면 되지. 엔비디아 거 써. 뭐 하웨이 거 뭐하러 쓰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이 뭐 하웨이 거 뭐하러 써? 우리가 뭐 자체 칩을 뭐하러 만들어? 그냥 엔비디아 거 갖다 쓰면 싸게 빠르게 쓰는데. 근데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차단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숙명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이런 개발을 한다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의 지금 투자 실적 및 AI 투자 이걸 보면은요. 클라우드 사업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를 해서 지금 46.7억 달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상치보다 18.3% 증가를 해서 잘 가고 있고요. 대규모 투자 계획, 그래서 향후 3년간 AI 분야에 최소 지금 53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알리바바도 투자를 해서 계속 잘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파장은 뭐냐? 이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AI 분야, 그 다음에 반도체 분야에서도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리바바 외에도 하웨이의 어센드 칩, 그 다음에 메타 X, H20을 대체 칩을 출시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이런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위협 가능성을 보면 단기적으로 중국의 AI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죠. 이거는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의존도를 점점 줄여갈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나 중국에서 매출을 올렸던 이 반도체 업체들의 이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기존에 중국은 반도체 업체들이 해외에 수출을 못했어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를 키워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중국 반도체, 차이나 반도체 투자에 이런 조금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을 말하자면 미중 갈등에서 필연적으로 AI 반도체 시장도 결국에는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엔비디아를 빼고 오히려 중국이 자체 칩으로 뭐 알리바바가 됐든 텐센트가 됐든 뭐 바이두가 됐든 자체 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제2의 딥시크 쇼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칼럼을 이렇게 가져오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을 했잖아요. 지금 알리바바가 이렇게 하면서 추론 모델의 반도체를 개발 AI 반도체를 설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TSMC를 이용하지 않고 중국의 자체 이런 반도체 회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새 알리바바 칩은 엔비디아의 H20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국에 판매를 허가했지만 지금 베이징은 안보 위험으로 이 미국식 전략에 따라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엔비디아 대중국 칩 매출 H20 매출은 2분기에 0으로 떨어졌죠. 이것도 진짜 심각한 건데 아무도 뭐 별 문제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하웨이 어센드 384 칩을 설계했는데 이는 저전력 부품 광학 연결로 이게 묶여서 엔비디아 제품과 경쟁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 칩 역시 TSMC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중국 본토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TSMC의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다시 또 이거를 설계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조사가 SMIC가 이제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면요, 이번 주부터 2배로 이제 7나노 칩 생산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SMIC가 뜰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지금 설계를 하는 겁니다. T-헤드에서 이 알리바바 반도체 설계 부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쭉 이 알리바바의 이제 AI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만들겠죠. 그거를 QM 모델에 쓰고 고급 AI 추론을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게 SMIC 7나노 생산 용량, 이 7나노를 아마 쓸 것 같은데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 구글에서도 자체 칩을 설계를 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아마존과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결국에는 훈련 AI 칩이 중요한데요. 훈련형은 아직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칩 개발 목적,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 요약을 해봤는데요. 알리바바가 새로운 AI 칩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훈련 모델로 훈련을 시키는 주목적인 기존 칩과 달리
이 지금 훈련된 모델을 사용해 실제 데이터를 추론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이 훈련된 이 방식에서 이제는 질문을 하면 추론은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근데 훈련이 중요하긴 합니다. 아직은 이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가장 큰 장점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의 호환성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하드웨어용 작성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어서 개발자들이 쉽게 전환을 할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큰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국산화 생산 과정에 이제 지정학적 배경까지 들어간다. 이제 뭐 SMIC로 추정되는 이 저기 반도체 회사에서 지금 제조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한 이런 반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장 영향과 이런 거 보면 아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오히려 알리바바는 13%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게 충격이고 남아있는 과제와 한계를 보면요. 지금 보면 중국산 국산 칩 있잖아요. 이게 에코시스템은 여전히 최첨단 생산 장비와 고성능 메모리 HBM이죠. 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가능성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데 있어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하웨이를 비롯한 중국 내 다른 칩들도 훈련 부분에서는 엔비디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남는 과제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아마 낮추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아마 지금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결론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대체해야 돼요. 이 훈련 부분에서도 아마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에 이 방향으로 쭉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지 여러분들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이 아니다 이렇게 서학개미 유튜버들은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큰 충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알리바바가 이걸 시작해서 이제는 미국 제재에 대한 중국 반도체 대응인데요. 이제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이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러면 중국 시장을 잃고 있는 이제 뭐 엔비디아나 뭐 AMD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좋지 않겠죠. 근데 중국은 그냥 힘들어도 이 자력갱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키우면 되고요. 그다음에 브릭스 국가들 있잖아요. 이제 러시아랑 뭐 인도 이런데 남아공, 그다음 동남아, 중동 이런 데에는 알리바바의 이런 클라우드나 아니면 칩 이런 거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친하지 않는 나라에는 이제는 중국의 이런 반도체나 이런 것도 기술력을 키워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이런 시장이 점유율이 점점 뺏기겠죠. 그래서 원래 많았던 애들이 줄어드는 게 지금 힘들어지는 거고요. 원래 없었던 애들은 이제는 막 시작하면은 가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 반도체,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ETF가 여기에 캠브리콘이 들어가요. 1개월 수익률이 27% 올랐고요.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도 1개월 수익률이 26% 올랐습니다. 이게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많이 들어간 중국 반도체요. 이 ETF인데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캠브리콘이라고 해서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AI 칩 설계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1개월 수익률이 117%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는 결국에 AI 이쪽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특히나 딥시크가 요즘 새로운 모델이 늦게 나왔는데요. 그게 왜 늦게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국산 칩을 이용해서 만들어봐라 이렇게 시진핑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국산 칩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챗 GPT 있잖아요. GPT-5의 6분의 1 가격으로 이제는 또 이제 이거를 훈련을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결국에 가성비로 나오고 있다. 6분의 1 가격으로 나와서 이제 또 가격 경쟁력을 갖고 중국 반도체에 최적화돼서 만들었다. 그리고 혁신적 기술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의미로는 역시나 미중 AI 패권 전쟁에서 결국 딥시크가 이제는 또 다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요즘 유럽에서 잘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유럽에서 40%나 이런 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 비아디는 225%인가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결국에는 가성비입니다. 앞으로 이 AI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많이 가성비로 따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문제인데 저는 AI는 아마도 중국이 미국만큼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과연 어떻게 만드냐, 이 하드웨어인 반도체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제는 샤오펑이라고 하죠. 샤오펑에서 중국 전기차 회사입니다. 새로운 신차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자체 개발한 칩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얘네들은 2, 3년 전부터 이 자체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규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제 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자체 제작을 해서 샤오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퐁도 하고 있고 리오토도 이제는 자체 칩을 개발을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는 설계를 하기 시작했다. AI 이런 칩들을 뭐 알리바바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들이 필요 없어질 날이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지금 딥시크 중심으로 AI 반도체 통합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는 중국 내에 15개 이상 대형 기업 하웨이, 차이나 모바일 등에 협력하여서 자체 AI 모델에 최적화된 전용 하드웨어를 개발 중이다. 그래서 설계 벤치마크를 해서 결국에는 개발을 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칩 의존도를 낮추고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딥시크 이 지금 칩의 경쟁인데요. 그래서 쭉 뭐 보시면 일부를 뭐 조금 안 좋겠죠. 솔직히 엔비디아를 안 쓰고 중국 거를 쓰면 조금 뭐 일부의 뭐 정밀도나 그다음에 뭐 이런 거가 좀 안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계속 단련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 칩의 장점은 뭐냐, 메모리와 비용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고 처리량과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모델 하드웨어 공동 최적화가 되고 있다. 단점은 뭐 정확도랑 경고성이 저하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FP8 전략을 보면요, 캠브리콘이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죠. 그래서 캠브리콘이 여기에 장비들을 지원을 하고, 하웨이도 여기에 지금 정밀도와 범위 균형의 중점으로 설계를 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웨이랑 캠브리콘이 여기에서 지금 잘 쓰이고 있고요. 중국의 AI 국가 전략에서 딥시크의 위치는 보면요, 중국 정부는 AI와 반도체를 통합한 자급화 생태계를 국가 전략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AI 완결 생태계, 이제는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칩 의존도를 감소시켜서 AI를 자립화 가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필요 없이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갈 거예요. 이게 힘들더라도 얘네들은 끝까지 아마 가면서 저는 해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의존도가 점점 더 감소됐다는 게 이게 충격적이다. 그런데 경쟁사인 캠브리콘과 하웨이는 이제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캠브리콘에 이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매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 제가 이것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중국 국무원 인공지능 관련 정책 요약을 하면요, 정책 발표를 했는데 뭐 쭈르륵 있어요. 뭐 AI 국가 전략, 그다음에 칩 소프트웨어 통합, 산업 지원, AI 전략 확대, 이런 게 쭉 있지만 결국에 이게 뭐냐, AI를 개발하는데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자. 지금 H20 이것도 구매하지 말고 어떻게든 힘들더라도 하웨이 거 어센드 칩을 쓰고 이런 걸 하면서 미국 칩을 국산화로 시켜서 대체를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쭉 원산지 반도체 부분에서 50% 이상을 중국산으로 해라, 조달해달라, 이런 지금 여기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이거 구축을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이 두려움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이런 데서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화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그래서 이 중국의 판매 부진 때문에 H20을 생산 중단하고요, 차세대 B30A로 대체할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과연 잘 팔릴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 중국이 이제는 팔 걷어붙이고 결국에는 전쟁으로 가겠다, AI 이 전쟁이 시작됐다,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과연 잘 팔릴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패권 전쟁에서 아마도 AI 쪽에서도 아마 계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AI 칩, 미국의 AI 칩 불법 유출을 위한 추적 장치를 은밀하게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기사가 나왔죠. 기사가 나와서 이제 델이랑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데 아마 쭉 보면은 이런 거를 중국에서는 점점 수입을 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마 수입 제한을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 그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서버, 그다음에 엔비디아, AMD 칩을 아마도 이제는 점점 수입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어디가 피해를 많이 볼까요? 중국 반도체가 피해를 많이 볼까요? 아니면은 중국의 기존에 계속 팔았던 엔비디아나 이런 데가 많이 피해를 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진짜 AI 전쟁과 AI 쪽 지금 여기 경쟁에서 과연 중국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세계 AI 붐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굴까? 여기 나와 있죠. 뭐 미국, 중국, 인도, 뭐 영국 뭐 이렇게 있는데요. 미국, 중국, 인도는
글로벌 AI 인재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AI 전문가의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이렇게 22.4%로 잘 가고 있죠. 물론 미국이 크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미국 내에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데 있죠. 인텔 이런 CEO들이 어디 출신이죠? 뭐 대만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중국계잖아요. 싱가포르, 대만 뭐 이런 데인데 중국계입니다. 그리고 동양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그냥 애들도 결국 개발하다 보면 반도체도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테슬라가 전기차의 혁신을 열고 잘 갔지만 이제는 다른 중국 전기차들이 다 따라온 것처럼 이 반도체도 아마도 몇 년 지나면 진짜 5년 내에 아마도 거의 다 많이 대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미국 제재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이제는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차이나 반도체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패권입니다. 패권 전쟁이 시작됐고요. 미국이랑 지금 중국이랑 이 브릭스를 필두로 한 이런 그룹들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뭐냐? 뭐 중국 주식도 있겠지만 금과 은입니다. 지금 금과 은이 지금 비트코인을 제치고 다시 또 올라왔죠. 은이 이제 40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40달러가 역대급 고점이었는데 이거 돌파하면은요 50달러, 60달러까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은은 한번 오르면 진짜 몇 배가 오르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 현물이 지금 주말이라서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빨리 살까? 이거 지금 은 가격이 40달러까지 올라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은 지금 이거 실물이 엄청나게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은 지금 실물 있잖아요. 이거 제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과 은은 웬만하면은 현물로 투자하는 게 저는 그래도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현물 투자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물에 기초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이 역대급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 보유량을 미국 국채보다 더 많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27%를 차지하며 29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 보유량이. 그래서 크레스카트 캐피털에 따르면 동시에 미국 국채의 이 외국인 보유액은 외환 보유액 대비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23%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세계 중앙은행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채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G7 경제권의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동결한 2022년 이후에 더욱 가속화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그래서 2015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3,500톤이 늘어나 약 36,500톤에 달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외국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비축하고 있다. 미국 국채는 비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 간에 이제 무역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가스 이런 지금 뭐라 그러지 교역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동쪽으로 극동으로 이제 러시아가 이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중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 패권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물로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차이나 반도체도 소개해드렸고요. 물론 미국 주식도 꾸준히 갖고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큰 지금 틀이 바뀌고 있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미국 주식은 신이다, 미장은 신이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미장이 신은 맞은 것 같은데요. 좀 이제 그 확률이 점점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금에도 베팅을 해보고 일정 비중 은에도 베팅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에도 점점 모아갑니다. 근데 중국 주식이 지금 1년 수익률이요. 지금 미국 대표 지수나 아니면 미국 테마 ETF보다 2배 내지 3배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거는 저 진짜 방금 이전 영상 차이나 전기차 영상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진짜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 균열의 하나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알리바바를 필두로 해서 이제는 제3의 딥시크 쇼크 뭐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주식들이 많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하지만 뭐 트럼프가 계속 돈을 푼다고 하면은요 계속 펌핑해서 AI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AI 폭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중국도 똑같이 폭등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도
금과 은도 더 많은 이런 폭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금과 은이 거기에서 힘을 더 많이 발휘를 하고, 그다음에 현물 이쪽이 더 많이 발행을 할 겁니다. 발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 얘기도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딥시크 쇼크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